구의역에서 고장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19살 김모군, 오늘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사고 12일 만입니다. 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서울 메트로와 스크린도어 정비업체인 은성 PSD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현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경찰 수사력이 서울 메트로와 퇴직 임원들이 속해 있는 용역회사 간에 무슨 비리가 있었나 여기에 집중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서울 메트로 본사, 그리고 숨진 김군이 일했던 용역업체죠. 은성 PSD 등 모두 10곳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메트로 마피아, 메피아라고도 하죠. 네. 그 퇴직 임원들이 만든 업체와의 유착 비리를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목적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오늘 오전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메트로 본사에 도착한 모습인데요. 경찰은 이곳을 포함해 숨진 김군이 소속된 은성 PSD, 유진 메트로컴 등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에 동원된 인원만 100명이 넘는데요. 경찰은 서울 메트로가 자사 퇴직 임원들이 많이 근무하는 은성 PSD에 특혜를 주는 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은성 PSD 쪽에 과다 지급해 서울 메트로가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입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 일지, 회계 자료 등을 분석해 특혜성 용역 계약이 얼마나 있었는지, 용역비는 투명하게 집행이 됐는지, 또 안전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백하게 가리고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실제로 숨진 김군 그리고 용역업체 직원들의 월급이나 처우가 서울 메트로의 그 임직원들 또 출신 임직원들의 월급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서 이것도 공분을 많이 샀는데 심지어 이들은 용역업체가 문을 닫아도 다시 본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시가 그 지하철 스크린도어 그 관리 업무를 직영화하는 걸 검토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용역업체랑 계약을 종료하게 될 텐데, 그러겠죠. 이제 이럴 경우에 고용 승계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 메트로 출신이냐, 아니면 일반 직원 출신이냐에 따라서 이게 앞길이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네. 화면을 먼저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문서가 서울 메트로 내부의 인사 규정인데요. 그 입사할 때 공개 채용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 보시면 업무 분사로 퇴직한 자로서 분사 회사가 파산하거나 위탁 계약이 해지되면 퇴직 시 재직한 직급에 재임용하는 경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나갔다 다시 들어갈 수 있네요. 네, 그것도 다수가 경쟁하지 않는 다른 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상 복직을 허용하는 규정이죠. 아마 과거에 그 각종 업무를 분사하면서 인력 감축을 위해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또 퇴직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 같은데요. 어쨌든 서울 메트로 출신들은 퇴직 당시 받았던 퇴직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돌아갈 곳은 있는 셈입니다. 그 문제는 숨진 김군과 같은 고졸 직원 16명입니다. 네. 이달 말에 계약이 완료된다는데 서울 메트로랑 은성 PSD의 계약도 이번 달까지거든요. 이 서울시가 직영화를 검토하는데 아직 고졸 직원 16명에 거치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가 않아서 현재로서는 고용 승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 숨진 김군의 발인이 열렸군요. 네, 그동안 장례식장에 그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발길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오늘 오전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눈물 속에 치러진 발인식 모습인데요. 장례 절차는 유족의 뜻에 따라 치러졌고 관련 비용은 서울 메트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메트로는 시민 추모를 위해 사고가 난 승강장 근처에 추모 내용을 담은 위령 표지를 유족과 협의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도둑, 잡고 보니까 여고생이었는데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부모님 선물을 산다고 이제 들어간 다음에 이제 물건을 훔쳤다고 하는데요. 네. 당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금은방에 여고생 2명이 들어가 있는데 한 명이 주인하고 상담하는 사이에 다른 한 명 어디 있을까요? 네, 다른 쪽에서 물건을 보는 척 하다가 저렇게 슬쩍 가져갑니다. 네. 네, 다른 금은방에서도 목걸이를 살펴보나 싶더니 손에 있던 귀금속을 뒷주머니에 이렇게 넣는데요. 그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18살 임모양 등 여고생 2명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6일 동안 9차례에 걸쳐 8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같은 반 친구 사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범행 수법을 익히고 주로 한산한 금은방을 노렸다고 합니다. 훔친 물건은 다른 금은방에서 처분한 뒤 유흥비로 썼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임양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2020년에 달 탐사 계획을 갖고 있는데,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핵심 기술인 한국형 발사체 기술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로켓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발사체라는 게 지구에서 우주까지 위성이나 사람을 이렇게 운반하는 일종의 택배 로켓으로 네.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엔진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우선 시험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진행된 한국형 발사체의 75톤급 액체 엔진 연소 시험 모습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75초 동안의 연소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표가 140초니까 절반가량 달성한 셈인데요. 무엇보다 엔진을 우리 기술로 만들면서 발생한 연소 불안정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이런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서 1단 추력이 300톤급에 해당되는 한국형 발사체를 내년 말에 시험 발사하고 오는 2020년에는 달 탐사를 추진한다는 예정입니다. 자, 김현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